최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정성 들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고 보면 재밌는 게요. 미술계도 그렇지만은 어느 곳에서라도 가짜가 더 진짜인 척하죠.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포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문제를 제가 간섭할 일은 없지만은 요즘 뭐 신천지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람들이거나 뭔가를 더 감춰야 되는 사람들은 증거 자료나 증명 자료나 관계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인가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술계에도 위작이 많지 않느냐, 모방과 이 복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시인이셨나 봐요. 시인들도 남의 시를 모방해가지고 상도 받는다고 그러면서 한참 토로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작품을 보고 베낀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베끼는 대상이 정말로 최고급 수준이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베끼든 무엇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이미 최고인데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인지도 있는 사람이 자기 그림과 흡사한 그림들을 발견하면 너 내 거 베껴 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되돌려서 보게 되면요, 물론 모방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보고 베끼는 사람이 자기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자기보다 조금 나은 상태인데 그걸 베낄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가 더 진짜 같다라는 세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미술계도 가짜들이 많이 나오죠. 대신에 가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경력이 화려합니다. 저한테도 가끔 그림을 좀 팔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나온 작품이냐라고 물어보면 좀 비슷한 얘기도 좀 많아요. 공사 대금으로 받았다. 정치인의 정치 자금을 위해서 그림을 팔겠다. 아니면은 대기업 후처집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의 작품들은요, 위작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갤러리스트들은 화랑에서는 취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안 두죠.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텔레비전 나온 적도 있었는데 먼 친척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는 사람 집에 갔더니 추사 글씨로 된 병풍으로 제사를 지내더라.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영인본이거나 인쇄물이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2016년인가요? 그때 이우환 위작 사건이 있었죠. 미술시장의 호황 기록은 2007년도에도 그랬었죠. 그때 4명의 무명화가하고 중간 상인들이 해가지고 1000획이 넘는 미술품을 위조했다고 텔레비전에 한간 되게 떠들었었죠. 도상봉, 변종화, 남관 작고작가와 청경자, 이만희가 논로 작가 작품을 위조해서 유통시켰다는 얘기예요. 돈 되니까 위조를 하죠. 돈 안 되면 위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요. 이게 진본이냐 위작이냐 가품이냐는 것을 명확히 인정해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것 같아요. 2019년 3월 달에 우리나라 미술품 민간감정기구였던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해산됐죠. 그게 2002년도인가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미술품감정협회와 같이 하다가 뭐 나중에는 주주총회를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이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작품들이 한 9,000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원에서 감정했던 작품들에 대한 감정서 그 자체를 인정할 기관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신력이 사라져버리죠. 화가도 그렇죠. 그림 열심히 그리다가 작품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화가님이 그림을 안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은 보통 사람의 그림이 돼버린다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좀 중국에서 작품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화가들, 이런 분들의 작품을 한국 돈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가짜임을 알고 사는 것이고 가짜라고 판매하기 때문에 죄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인도 물론 없죠. 우리나라 지하철 플랫폼 가면요, 제가 이런 말을 붙입니다. 대중명품이라고. 가품이 워낙 많은 브랜드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진짜인 척 하면서 팔진 않죠. 그 명품이 3만원, 5만원인데 진품으로 속아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품처럼 생겼으니까 진품인 척하고 들고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가짜인 걸 알고 다니는 그 사람은 보는 사람이 진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품을 사는 거죠. 옛날에 장영직 이철이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희대이 돌렸던 사건인데 그때 전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인사동에서 20만원 하는 도자기를 그분들에게 2천만원에 판매했대요. 조선 백자를 2천만원에 판매했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자 진품이었거든요. 다만 가격이 20만원짜리가 2천만원 되었을 뿐이죠. 옛날 골동에 대한 작품 선정 기준, 가격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술계에 오래 있다가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서를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매매해달라고 그래요. 작품 팔아달라고 감정서가 한번 휙 돌면요, 그 그림 거래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저한테 왔던 그 감정서와 작품이 4년 전쯤에 미술시장에 나왔다가 들어갔던 거래요. 그 당시에 감정서도 가짜였고 작품도 가짜였다고 판명을 났었는데, 이게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는 본인만 진짜라고 믿고 있답니다. 3, 4년 지난 다음에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온 거죠. 진짜인 척 하려고.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전국을 손해했을 겁니다. 얻어 걸릴 때까지. 이런 말 합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위작은 없다. 우리에게는요, 1,000만 원이 넘거나 수억 비싼 미술품을 구매할 게 아니라면은 가짜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절대적으로 가짜를 안 만들겠죠. 돈이 안 되니까요. 이 작품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200만 원 사가. 거의 가짜죠. 실제로 정확하고 명확한 작품들은요, 자기의 과거에 대한 흔적이 좀 제대로 걸러 들어갑니다. 가짜가 더 진짜인 척 해야만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가 한 28년, 29년 들어가는데 제 스스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진솔되어 있는가?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가짜가 더 진짜인 척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절기라고 그러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고, 시국이 이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